북괴의 남침으로 촉발된 한국전쟁이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16개국의 군사적 도움과 수십 개 국가의 의료, 물자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은 북괴와 중공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참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본 역시 한국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깊게 관여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놀랄만한 이야기도 아닌데요. 일본인들이 만들고 간 산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국전쟁 중 한반도에 3,000명이 넘는 일본 민간인들이 넘어와 있었고, 적어도 수십 명의 일본인이 군무원 등의 신분으로 미군을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일 미군 부대에서 취사, 통역, 청소, 건물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고용되어 있다가 소속 부대의 요청을 받고 한반도에 미군과 함께 건너온 후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장 환경 때문에 소총과 탄환을 지급받고 적을 사살하는 등 실제 전투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죠. 일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군으로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들 또한 3,0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250명이 넘는 인원이 전사했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산의 유엔군 초전기념관 공원에 기록된 전사자 이름 중에도 일본계 미국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오산 중미령은 미군 스미스 특임대가 북한군과 처음으로 조우했던 장소였죠. 1950년 7월 5일 벌어진 전투에서 고전한 스미스 특임대는 천안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540명의 부대원 중 150여 명이 전사, 실종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산 전투 전사자 명단에서 로드니 나리유키 하마구치라는 일본계 미군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너스테이츠라는 사이트에서 하와이 출신의 하마구치 일병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3세의 나이로 7월 5일 오산 전투 당일 전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일본과의 연관성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상륙작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아 바다에 뿌려놓은 기뢰 제거 작업에 일본 해군 소속 군인들이 투입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쟁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군은 공식적으로 해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 투입된 부대는 해상보안청 소속의 일본 특수소해대였습니다. 일본 특수소해대는 1950년 10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반에 걸쳐서 원산, 인천, 진남포, 군산 해역의 소해 작전에 참가했는데요. 이 작전에는 46척의 일본 소해정과 기뢰 제거 작업 후 확인을 위해 항로를 시범 운항하는 대형 시항선 한 척, 그리고 연인원 1,200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327km에 달하는 해로와 60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소해 작업에 임하면서 27개의 기뢰를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태평양 전쟁 후기 일본 근해에는 무려 6만 7천 개에 달하는 기뢰가 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뢰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78명의 대원들이 순직했지만 큰 희생을 통해 확보된 숙련된 기뢰 제거 경험이 한국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 미군은 원산 상륙작전을 앞두고 원산 앞바다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미군 소해정 6척은 10월 6일 사세보항을 출발, 10일에 원산에 도착해 먼저 소해 작업을 시작했고, 기함 한 척과 소해정 7척으로 구성된 일본의 제2소해대는 10월 8일 새벽 시모노세키를 출발, 쓰시마 해협에서 미군 함정과 합류한 후에야 목적지가 원산임을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일,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으로부터 특별 소해대원 앞으로 전보가 전달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 일본 정부는 연합군의 한반도 수영 내 소해 작업에 협력한다는 취지의 비장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독립을 위해서
라는 표현이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데요. 패전 후 미국의 점령하에 놓여있던 일본 역시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시다 수상이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대원들에게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일본은 주일 미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소해대는 10일 원산에 도착, 다음 날인 11일부터 소해 작업에 착수합니다. 원산 상륙 작전이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10일 대한민국 국군 1군단이 이미 육로를 통해 원산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륙 작전의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하지만 미 10군단을 원산에 상륙시키는 것 자체가 후속 공격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소해 작업은 지속됩니다. 10월 12일 기뢰 제거 작업을 하던 미군 소해정 2척이 기뢰가 폭발하면서 침몰, 13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고 7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사태로 기뢰 제거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이틀 후인 14일 재개됩니다. 10월 17일 15시 21분경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판단된 해역에서 소해 작업을 진행하던 일본 소해대에게도 불행이 찾아옵니다. 영흥만 여도 등대로부터 약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 소해대 소속 MS-14 소해정이 기뢰와 충돌, 폭발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인근 함정으로부터 22명이 구조되었으나 18명에 달하는 인원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요리장으로 승선해 있던 나카타니 사카타로 씨가 행방불명됩니다. 바다에서의 행방불명은 곧 사망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겠죠. 기뢰와 충돌에 배가 폭발하게 되면 갑판 위에 있는 것이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에 선원들 대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었으나 선원들의 식사 준비 때문에 배 안에 들어가 있던 나카타니 씨는 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 기함 유지도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각 배의 정장들은 더 이상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출항 전 설명과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튿날인 18일 아침 일본 측은 소해 방식에 대한 변경을 미군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지휘관인 스미스 소장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항해 소해 작업을 하든가 일본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15분 이내에 출항하지 않는다면 격침시키겠다. 라는 으름장을 듣게 됩니다. 이 말에 격분한 제2 소해대 소속 정장들이 다무라 총지휘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영흥만을 이탈, 일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한국 해군 소속 소해함 YMS-516호가 기뢰에 의해 폭발, 침몰하면서 15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노세 지휘관이 이끄는 세 척의 소해정이 일본으로 돌아온 사건을 두고 미군의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의견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작전지역 이탈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립했고 격분한 GHQ 측에서 일본을 재차 압박하려 하였으나 일본 측이 앞으로의 소해 작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노세 지휘관 1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원산에서의 소해 작업은 12월 4일까지 2달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총 8개의 기뢰가 제거되었습니다. 10월 18일 원산 앞바다를 이탈한 노세 지휘관의 부대가 8개 중 3개를 제거했다고 하니 배짱을 부릴 실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외 인천, 해주, 진남포, 군산 앞바다 등지에서 연인원 1200명이 동원된 일본 소해대의 기뢰 제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저촉 가능성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전사한 나카타니 사카타로 씨 가족에게도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해대 존재 자체를 공표하지도 않았고 소해작전에 참여했던 대원 모두에게 함구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약 30년 정도 지난 후 해상보안청 장관의 수기가 출판되면서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원산 앞바다에서 사망한 사카타로 씨에게도 서운이 수여되었고 결국 1979년이 되어서야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것으로 공인될 수 있었습니다. 원산 앞바다에서 기뢰에 폭침당한 MS-14호 기관장이었던 이타 홍키치 씨는 우리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소해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 임무가 주어졌을 때 싫다며 퇴직한 사람도 없었다. 건강한 자는 여러 차례 한반도 소해 작업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냥 소해 작업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당시를 소회하기도 했고요. 같은 MS-14호에서 중병을 얻은 측량원 이토 히로우지 씨는 당시 상황이 강권에 의해 출병했다 뭐다 말이 많은데 우리가 한반도 인근에서 벌인 소해 작업이 한국의 평화, 일본의 평화를 지금껏 유지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비밀작전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말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한국전쟁 당시 물자수송에 투입되었다가 침몰 사고로 숨진 일본인 선원들은 집계조차 정확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 철도 등의 운용과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위해 전쟁 중 한국 땅을 밟았던 많은 일본인들 역시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큰 돈을 벌어 경제 부흥에 성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이 미국과 유엔군의 병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한국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미국 식민지하의 전쟁을 포기한 병참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 참여를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온 일본인들 또한 적지 않았음을 함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